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아침 7시 4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조기 퇴진하라.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조기 퇴진하라.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뉴스브리핑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제 견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제 견해를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오늘은 매우 중대한 제안을 합니다. 그 중대한 제안이 바로 이겁니다. 조기 퇴진하셔라. 근데 조건이 있다. 사전투표를 폐지한다면 내가 대통령 임기 앞으로 3년 남은 거를 뭐 2년이나 1년으로 줄여서 조기 퇴진하겠다라는 제안을 지금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대중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사회적 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하던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또 대중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는 사람, 예를 들면 목사님 같은 사람, 또 요즘 대중 집회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용산 같은 데서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의사다. 그래서 그 의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면 정확하게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처방을 분명히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처방을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제 처방에 대해서 많은 비판,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국회 해산하고 계엄하고 국회 해산하고 뭐 그렇게 처방을 내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방들이다라는 겁니다. 의사라는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약이나 수술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진단은 정확히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은 어떤 식으로든 투표의 부정선거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그 세력들,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온 세력들에게 포획이 돼서 좀 더 심하게 그들의 포로가 돼서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그리고 제 진단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방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저는 조기 퇴진하라는 겁니다. 조기 퇴진하라. 근데 조기 퇴진할 땐 조건을 붙여라. 사전투표를 폐지해 준다면 여야 합의로 사전투표를 폐지해 준다면 내가 조기 퇴진해 주겠다 라고 발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로 기자가 내리는 진단입니다. 처방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자에게 내리는 처방입니다. 자, 계속 다시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 빠졌어요. 준비를 했는데 다시 찾아내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디올백 사건,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특검하자, 줄줄이 특검하자는 겁니다. 야당이. 자,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20여일을 남겨둔 21대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에서는 5월 말까지, 이번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최상병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최상병 특검의 요지는 뭐냐면 대통령이 진노했다. 그래서 외압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 특검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외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 특검 수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근데 이것도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김 여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 법으로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결론을 내리면 소환, 방문, 서면 등 어떤 형식으로든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특검하겠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또한 민주당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연루 의혹 특검도 22대 국회 다음 국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더 늘었어요. 뭐라 했냐면 양평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강표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땅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까지 김건희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동훈 특검, 한동훈 장관, 한동훈 지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그 스펙은 뭐 조작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 경찰은 2억이 돼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서울경찰청이 그거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라고 이미 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또 조국 대표는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는 또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 더 하겠다.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를 조사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총선 승리 보고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국정조사에서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줄줄이 기다려요. 특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표는 국회에서 표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탈자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제 배가 기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편이 먼저 배에서 내려서 총을 겨눕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검찰총장입니다. 역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원석 검찰총장 도대체 속내가 뭐냐. 여도 야도 찜찜하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은 이 총장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여권 인사들은 총선이 끝났으니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하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 대담에서 이 사건을 몰카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이 총장이 수사팀 확대 지시를 내린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에 끝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곧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이
독자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윤 대통령 본인이 윗선 항명으로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과의 갈등을 표출하면서 체급을 키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원석이도 자기도 몸값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원석이 이제 배가 기울려고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등에 총을 들이댄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총장에 대해 호의적이진 않다. 이번 그 명품백 수사팀 보강 지시에 대해 좀 찝찝하다. 김건희 특검법을 방해하려는 수수가 아니냐라고 야당도 이원석을 찝찝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9월에 끝난다. 그럼 이원석이도 뭔가 윗사람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여서 좀 몸값을 높일 필요가 있다. 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가 매우 의미 있는 사설을 썼어요. 이겁니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회의록을 좀 달라. 2,000명이 어디서 나온지 근거를 달라. 그랬더니 정부는 관련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 자료만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어 회의록이 있는데 산하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 2,000명 증원 이게 문제되니까 그 자료를 내라. 회의록 자료를 내라. 법원에서. 그랬더니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부와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국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을 갈라치기,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표로 좀 재미를 보기 위해서 2,000명 증원을 들고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법원에서 의사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은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법원에서 판사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회의록을 2,000명 그걸 근거를 내라. 회의록 내라. 없어. 그럼 뭐예요? 이 법원은 의사들 편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한 번 더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갑재 제가 조갑재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갑재 씨는 이거 나오기 전에 결론 나오기 전에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 전에 윤석열이가 빨리 철회하라라고 조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없어요.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보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부는 특히 2,000명을 좋아한다. 2,000명을 초청해서 뭐 했다. 이 판결 나오면 윤석열은 한 번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여드립니다. 김 여사 수사, 김건희 수사와 최상병 회견 만시지찬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첨단 소스를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인 9일쯤 내일 모레죠.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둘 다 관심이 높다. 국민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아주 비열함을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얘기가 나왔을 때
조선일보는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나왔을 때 조선일보에서 그 작년인가 뭐 나왔을 때 딱 얘기를 해서 그거 빨리 밝혀라, 수사해라 라고 촉구했었어야죠. 근데 보도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 조중동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만시지탄이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4월 2일 의료 파행 사태에 관련 담화에서 의대 증원이 당위성을 강조하다가 되레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 윤석열이. 이번엔 대통령이 일방적 주장을 펴기보다는 국민이 가진 의문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 의료 분쟁 났을 때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박수 쳤습니다. 윤석열 만세. 그리고 어떻게 했냐. 유이사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매우 비난한 신문이 조선일보예요. 윤석열 그 인기가 올랐어. 유이사들 나쁜 사람이야. 돈만 밝히는 아주 나쁜 집단이야 라고 비판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여기 계시는 이 앉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조선일보만 믿으면 큰 코 다친다는 방송을 제가 한 일이 있어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인 조영환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박영수 특검이 탄핵 날조 수사할 때 박근혜 인민재판에 광분한 매체가 조선일보다. 지금도 윤석열 일당의 의료 과학계 초토화에 광분하는 매체가 조선일보다. 여야 정당들의 국가 수호자가 있다면 선동을 해약하는 근원은 조선일보다 라고 하는 글을 조영환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매일 집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4.10 총선 수사해 주세요. 근데 이제 나흘 뒤면, 오늘이 6일이니까 나흘 뒤면 이제 모든 증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수사해 주세요. 손편지 보내서 뭐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4.15 총선과 4.10 총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4.15 총선의 총책임자는 문재인이었지만 4.10 총선의 총책임자는 윤석열입니다. 똑같이 4.15 때나 4.10 때나 똑같이 수사해 주세요. 수사해 주세요. 손편지 보내드릴게요. 는 올바른 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는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집회에 나가서 제가 용산 집회 촛불 집회, 야간 촛불 집회에 나가서 제가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제일 먼저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그때 제 방송을 보셨거나 아니면 집회 현장에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님, 4.10 부정선거로 수사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하야하세요 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처럼 매체를 이용해서 견해를 말하는 사람, 또 대중 집회에 앞에 나가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의사라는 겁니다. 진단은 다 내렸어요.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이미 진단은 다 모두 다 내린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부정선거에서 발목이 잡혀 있어. 자신이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연루가 돼 있어.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처방은, 진단은 다 내렸어요. 그러면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처방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을 겪지 않고 그래도 연착륙을 해서 민주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방입니다. 그것은 현실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해 주세요. 수사해 주세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깊숙하게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떠냐? 이 양반이 그 깊숙한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대한민국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처방은 이렇습니다. 제목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조기퇴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기퇴진이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조기퇴진하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느끼고 조기퇴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로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주면 부정선거를 앞으로 향후 부정선거 시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므로 여야가 사전투표를 폐지해 준다면 내가 조기퇴진 일정을 밝히겠다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당이 그냥 특검, 국정조사 잔뜩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것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본인에게도 좋을 게 없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22대 국회가 열릴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나는 조기퇴진하겠다. 전제 조건 사전투표를 폐지해달라. 빨리 폐지해 달라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전투표를 폐지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이재명당이 사전투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은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지금까지 부정성 투표했다는 것으로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사전투표 폐지를 받아들일까? 를 고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폐지된다면 반드시 자기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를 계산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들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신창화되도록 때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린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던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폐지해달라. 그러면 조기퇴진하겠다라고 하면 보수 세력을 더 이상 이렇게 막 해서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민하에 빠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쪽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대통령 선거를 빨리 받아들일까? 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우파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22대 국가가 개헌되자마자 막 특검 그 다음에 국정조사 이런 걸로 막 윤석열 대통령이 얻어맞고 김건희도 얻어맞고 다 얻어맞고 우리 우파 전체가 다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보단 차라리 사전투표 제도를 확보하면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폐지를 폐지하게 되면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투표 제도만 공정하다면 야당이 되건 여당이 되건 국민의 그 뜻의 선택에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민주시민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전투표에 있었고 그리고 사전투표로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가짜로 당선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단은 내려진 겁니다. 처방을 정확히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처방은 실현 가능한 처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 댓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에게 쏟은 개인적인 자기 개인과 자기 본인 그리고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부인의 일가에 대한 그런 공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법 탄핵 과정, 지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켰던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조기 퇴진할 때 그래서 사과하고 퇴진하면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사법 처리, 나중에 본인에 대한 사법 처리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를 공격할 분이 많은데, 그러나 저는 현실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처방. 정리하자면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나 조기 퇴진하겠다. 여러 가지 현안의 탄핵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선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기타 내가 집권한 2년 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고 조기 퇴진하겠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공정한 선거 제도를 만들어주고 나는 퇴진하겠다. 다섯, 사전투표 폐지가 맞다. 여야가 이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사전투표를 폐지해 준다면 내가 일정을 짜서 여든 야든 새로운 진영을 갖춰서 후보를 낼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는 퇴진하겠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빨리 사전투표를 폐지해주고 이거를 진영을 갖추면, 여든 야든 진영을 갖추면 나는 조기 퇴진해주겠다 라고 하는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자신은 여러 가지 얽혀있죠. 뭐 제가 항상 내란죄를 범했다고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다음에 지금은 최상병 외압 의혹 이런 거, 자기 부인에 대한 디올백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받는 것이지요. 저를 욕할 분이 있습니다. 야, 이상로, 너 미쳤냐? 이거 감옥 보내야 돼. 이 사람을 용서해주면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란 지금 현재의 의술, 현대의학에 가지고 있는 약이나 수술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현명한 의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매우 제가 매우 무게 있는 주제를 던졌습니다. 여기 선거 무효로 선언하라. 선거를 무효로 선언할 수 없을 겁니다. 선거 무효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당위성을 찾으려면 선거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진단은 정확히 내렸잖아요. 이분은 지난 선거에서, 경선과 선거에서 본인이 깊숙하게 부정선거 세력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현명한 의사라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약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그런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환자를 낫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자를 낫게 하는 그 처방이 무엇이냐? 제가 조기 퇴진하라.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조기 퇴진하라고 하는 이상로의 처방을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고 할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2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조기 퇴진하라는 제 처방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이제 계속해서 내일이든 모레든 여러분의 견해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견해들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어제 그제 4.10 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자주 보며 교류하자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의도와 접점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이르면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과 함께 총선을 치른 비대위원 및 당직자들과의 교류를 토대로 당내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진다는 겁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이 권유로 당에 들어온 영입 인사나 당 관계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한동훈이는 이번 40 총선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저의 패배입니다.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졌는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없어요. 대단히 뻔뻔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동훈이가 머리가 천만의 말씀. 어수선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한동훈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보세요. 페이스북에 어떤 글들을, 남의 글들을 갖다 놨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머리가 어수선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점잖게 어수선하다고, 머리가 어수선하다는 점잖은 표현을 썼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한번 직접 들어가 보세요. 머리가 어수선하고 뻔뻔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났고 저는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제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처방 사전 투표를 페이지에 여야가 합의해 준다면 조기 퇴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처방에 대한 많은 찬반의 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방 그런 것 같다, 그럴듯하다라고 지시를 보내주신 분도 있었고요. 정신 차리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탄핵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예. 이상민은 너무나 순진하고 세상을 물정을 모른다. 이재명 반역 도당들이 사전투표를 포기하겠는가?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참 영양가 없는 소리네요. 예. 제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바로 밑에 오롯신 처방입니다. 저를 제 처방에 찬성을 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입니다. 네. 아마 윤석열은 이상로 기자의 그 처방을 받질 않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은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이상로 기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무거운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처방. 윤석열은 조기 퇴진해라.
여야가 사전선거 페이지에 합의해 준다면 조기 퇴진하겠다라는 제안을 하라고 하는 제 처방에 대하여 여러분 많은 견해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 하지만 이상로의 처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